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중국 방간첩법에 의한 한국인 첫 구속 사건인데요. 중국 안후의성 허페이에 거주하던 50대 교민이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한국인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세 가지 의문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첫째는 한국인이 중국의 기술을 훔쳐야 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점. 둘째는 이번 구속이 단순히 법 집행이 아닌 한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 정책에 대한 맞대응은 아닐까 하는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중국 방간첩법과 이번 사건의 배경,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전략적 의미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속을 넘어서 국가 간의 첨단 기술 경쟁과 외교적 갈등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 첫 번째 의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된 한국인 A씨가 과연 중국의 기술을 훔쳐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같은 외신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였는데요. 이 회사는 중국 디램 시장을 이끄는 기업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A씨가 CXMT의 기술을 빼돌릴 만한 동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XMT의 기술 정보는 이미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첨단 기술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A씨 역시 중국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중국이 자기 기술력 부족한 걸 알면서 억지로 사람 잡는 거 아니냐? 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기술이 부족하니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위협하는 것 아니냐며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비꼬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 따라잡기 위한 핑계 아닌가? 라는 반응도 눈에 띕니다. 중국은 그간 불법적으로 기술을 가져가려던 전력이 많은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인을 간첩으로 몰아가네라는 의견처럼 중국이 자국 기술 보호를 빙자해 경쟁국의 기술 인력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잡힌 우리 교민 도와줄 방법 없나? 라고 안타까워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단 저분을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이 방간첩법을 개정한 시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방간첩법을 대폭 강화하며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일까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외교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인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는 A씨의 구속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보호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바로 이번 구속이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아니냐는 점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양국 간 긴장을 조성해온 민감한 사안이었죠. 최근 한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수사 당국이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을 포함한 여러 반도체 기술자들을 체포하고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A씨의 구속 사건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 차단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는 이 전략으로 대응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반도체 기술 보호에 나서는 것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반영된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이 협상 카드로 우리 국민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협상용 인질로 쓰는 중국의 인질 외교가 정말 치사하다는 반응처럼 중국이 이번 사건을 한중 관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해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한국 탓으로 돌리는 거네. 라는 반응도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보호 정책에 동참하니 중국이 이를 불편하게 여긴 듯이라는 의견처럼 중국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중국에 강하게 나가야 한다. 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도 자국민이 중국에서 억류되면 강력하게 대응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찰이 올해 적발한 12건의 첨단 기술 유출 사건 중 무려 10건이 중국 관련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 통제 강화가 미국과 연계된 대응으로 판단되면서 중국은 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A씨를 구속함으로써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의문, 왜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쉬쉬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용한 대응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의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을까요? 이번 사건이 공개된 후에도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방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경위나 재판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죠.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이 불필요하게 부각될 경우 A씨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간첩법 적용 사례는 대개 철저히 보안 속에서 진행되며 여론의 관심이 커질수록 재판이 더 강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는 A씨의 안위와 재판 결과를 고려해 외교적 충돌을 피하며 조용한 지원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중 관계의 안정을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1월에는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한국은 이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성사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A씨 구속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시 주석의 방안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며 이번 사건이 그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대응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국민이 억울하게 구속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처사라는 비판이죠. 한 네티즌은 중국이 간첩법으로 마음대로 사람 잡아 가두는데 우리는 거기다 끌려다니는 모양새네요라며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강하게 나가야 한다. 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자국민이 억류되었을 때 강경하게 대응하며 압박하는 모습과 비교해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한 댓글에서는 이제라도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중국이 억지 주장을 펼친다면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C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 민감한 시기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그러한 이유로 자국민 보호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교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먼저 아닌가요? 라는 댓글에 많은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속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첨단 기술 경쟁과 외교적 갈등, 나아가 국제관계에서의 힘겨루기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외교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과 자세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